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이제는 어딜 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태균 씨는 연말 분위기에 맞는 인테리어 소품 준비하셨나요? 다이어리 외에는 아직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회사나 집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요즘 보니까 미니 트리라던가 작은 조명 같은 소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사면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몇 년 전부터 목화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크리스마스 리스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목화솜 가지에 작은 전구를 달아도 참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꽃집에 가보니까 연말에 목화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화는 원래부터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화솜으로 이불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목화솜을 넣어서 옷으로 겨울 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불솜보다는 장식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도 여전히 이불솜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전국시대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화솜으로 유명한 함양으로 함께 가시죠. 몽실몽실 보송보송 솜눈입니다. 솜눈. 눈이 내리던 날 포근한 겨울을 선사하는 순백의 가치. 집 근처 공원에서 목화도 좋다. 이 목화 왜 이러노? 전국 곳곳에서 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함양 계평마을에도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다.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목화밭입니다. 목화. 함양 목화가 이제 전국에서도 함양 목화가 말아줍니다. 때마침 그 귀하디 귀한 목화솜 수확이 한창. 일행이죠. 함양에서 목화 재배만 무려 40년째 이어오고 있다는데 부터 계평 목화밭이 애분 이 햇볕이 쫙 들고 배수가 좋아요. 그래가 목화가 잘 됩니다. 이게. 매년 봄에 씨를 뿌리면 찬바람 부는 늦가을부터 새하얀 솜꽃을 터뜨린다는 목화. 가지째 따른 일반 작물과 달리 목화는 솜뭉치만 쏙쏙 빼낸다. 쏙 빼는 긴데 안 빠지는 건 또 안 빠져도 그래도 안 빠질 때가 쏙 뺍대리 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솜사탕을 떼어내듯 수확한 목화솜은 1년에 약 4톤가량. 영원히 씨앗이 있지. 이게 열매는 열매. 이 목화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문익점 선생님이 부뚜껑에 가져온 목화 씨앗. 씨앗은 이제 기름 짜는 데로도 보내고 또 내년에 심으려고 또 이제 이 씨앗으로도 종자용으로도 쓰고. 비록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때는 집집마다 목화밭을 일궜을 만큼 흔한 농사이자 필수 작물이었다. 그때는 손이 들어있는 이불이 없었는데 그러면. 실장이가 뭔가 나한테 목화솜 해야가 한두 채는 목화솜을 해간다고. 이불하고 이제 우리 옷 이불 평소 이불 옷하고 이제 그때는 평소 이불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너희들 세상 달라 가겠나 이 좋은 세상을. 지금 80, 90대 너희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 옛날에. 우리 매일 시볼 때 우리 매일 60다 된데 소띠인데 목화솜 해갔는데 그때만 좋다고. 요때기도 목화솜 요때기 두툼하게 해가지고 묻으면 깔고 잡으면 뜨뜻하고. 좋아. 이 자연에서 성을 쓰는 거잖아. 자연에서. 우리 아시티는 솜잎을 좋대요. 꼭 솜잎을 좋게. 아, 몸에 좋은가요,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몸을 따시기 덮어주는 게 몰라. 어째서 그런지 꼭 그거 덮어 할게. 굳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도 솜잎을 하면 등장이 안 나. 아픈 사람. 식물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요. 자연 그대로니까. 확실히 이게 덮어보면 다른 거하고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어. 10월 중순과 11월 사이 목화솜이 절정으로 피어나는 시기에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온종일 목화밭에서 하루를 보낸다는데 야, 명이 어디 있잖아.
앞치마에는 한나절에 한 3개 하나. 근데 지금은 또 이게 파물이 끝물이 돼갖고 영 목화가 안 좋은 게 더 못하지. 목화가 처음에 첫물은 막 많이 피었으니까 따기가 좋은데. 사장님 참 올해는 목화 농사를 잘 지었어. 풀 맨다고 힘들었다 딴 것보다. 찌리 좋노. 참은 목화 농사 잘 지어갖고 올해는. 목화도 좋다. 이 목화 왜 좋나 이? 사장님이 영 참아. 보기만 해도 겨드랑이 속까지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런데 애써 수확한 솜을 왜 다시 뿌린대요? 이 솜을 일주일 동안 뽀송뽀송 말라갖고 어허라, 폭다간 이불로 변신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란다. 수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걸 꼭 건조를 시켜야 돼. 자연 건조 말고는 이거는 뭐 건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꽉 올라 붙어있어. 여보세요? 예, 주소만 넣어주시면 싹 만들어 갖고 보내드려요. 주문이 하루에 어쩌면 한 서너 건은 들어와. 그 다음은 마른 솜 안에 숨어있는 씨를 분리해주는 작업인데, 딱 봐도 연식이 느껴지는 기계. 이게 한 60년 됐어.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치가 쓰고 이거는 색이 없어. 보란 듯 뽀얀 솜을 걸러내며 노익장을 과시한다. 이게 모카씨예요. 요만큼에서 씨앗이 한 8개 나와, 8개. 그렇게 씨를 분리한 목화솜은 이불 만들기의 핵심 과정인 솜틀 기계로 입성. 탁 불어갖고 털어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솜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얇고 넓게 퍼지면서 이불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1kg를 만드는데 보통 이제 여기 한 30바퀴가 돌면 1kg가 됩니다. 뭉게구름 같던 목화솜이 금세 습자지가 되어 나오는 진귀한 광경. 거미줄처럼 나오는 걸 이걸 보고 솜 튼다 하는 겁니다. 꼬박 30바퀴를 돌고 나니 꽤 도톰해졌다. 1kg 한 장. 이 작업을 3번 반복하면 비로소 이불 한 채가 완성. 부드럽고 좋다. 이제 뭐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게지 뭐. 수가 40kg. 그 힘든 보람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듣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 뭐 강원도 저 미국까지 가는데. 미국까지도.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LA에 있는 사람이 3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구쓰고 뭐이고 뭐 구쓰고 못 쓰고 뭐 그런 건 몰라. 못 갚기 몰라. 그럼 뭐 목화만 내가 고집하고까지 내가 목화만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빨리 뒤집어 있어 빨리. 현대판 문익점 선생의 남다른 자부심 덕분인지 아직까지도 목화솜 이불을 잊지 않고 찾는다는 사람들. 뭐 목화를 신고 가꾸고 또 보급하고 하는 게 내 업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 겁니다. 선조들의 정성과 지혜를 물려받은 보온의 상징 목화솜. 어머니의 사랑을 뜻하는 목화의 꽃말처럼 푸근하고 따스운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네, 함양의 목화솜 잘 만나봤습니다. 저는 밭에서 이 목화를 수확하는 장면부터 또 이불솜 만드는 과정까지 정말 신기했는데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요. 이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상당히 신기했는데 사실 목화솜 이불은 물 세탁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쓰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솜이불을 찾으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솜니물을 뜯어서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솜틀집이 여전히 또 있다고 하네요. 네, 혹시 집에 오래된 이런 솜 이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냥 묵히지 마시고 솜을 새로 틀어서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충남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황새를 만날 수 있는 공원부터 또 낙농체험 목장까지 예산으로 지금 떠나볼게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행복을 꿈꾸는 곳. 도심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자연 속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예산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충남 예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 예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빨리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충남 예산을 대표하는 새죠. 바로 황새들이 모여있는 예산 황새공원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황새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예산 황새공원, 어떤 곳인가요? 천연기념물 199인 황새를 여기서 연구도 하고 사육도 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환경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죠. 살아있는 황새를 여기서 관찰하고 또는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여기뿐이 없어요. 예산군은 넓은 농경지와 습지가 발달해 전국에서 황새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됐다는데요. 한국전쟁과 밀렵, 환경 파괴로 70년대 사라졌던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본격적인 황새 살리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황새는 어떤 특징을 가진 새예요? 황새는 우리말로 크다는 뜻은 한이라고 붙이거든요. 대전이 한박, 대천이 그 한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한새예요. 한새에다가 황새가 된 것뿐이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텃새 중에서 황새보다 큰 새는 없죠. 생태계에서 우산종에 속하는 황새는 농촌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 예산이 황새의 고향이다, 네. 대표하는 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예산이 황새예요?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술면 골공리라는 곳에 과거 황새가 번식했던 그 기록이 이렇게 비로 2개가 있어요.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예산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죠. 자연환경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생물체들이 이렇게 쫙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황새를 만나러 가볼까요? 예산 황새공원은 황새의 복원과 증식을 위한 연구는 물론 아픈 황새를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자연 방사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야생에 잘 적응하는지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꼼꼼히 살피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황새를 사진이나 영상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황새가 그 야생으로 가기 전에 나갔을 때 황새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새들을 자연이 아니라 이렇게 사육장에서 학습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요, 이 황새는 바로 그 야생에 그 방사를 하게 되면 폐사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사육동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방사를 해야만 폐사율을 낮추고 생존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2015년 9월 첫 자연 방사를 시작으로 매년 황새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무려 50여 마리가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봄에는 자연 방사를 한 황새들이 고향인 예산군으로 돌아와 첫 부화에 성공하면서 황새 복원의 역사를 새로 썼다죠. 와, 여기도 황새들이 모여있네요. 네, 있죠. 야생화 훈련과 사회화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황새들. 지붕이 없는 오픈장에서 다른 새들과 교류하며
자연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황새를 통해서 사람도 건강해지고 황새도 자연에서 훌륭하게 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황새공원의 첫째 목표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멋진 그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좋은 모습도 있죠. 황새와의 만남 후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예산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죠. 온 가족이 함께 푸른 초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목장,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위치한 낙농 체험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정말 드넓은 목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낙농 체험장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어떤 그 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서 여러 동물들과 어떤 교감을 나누는 체험장으로 바꾼 거예요. 자연 목장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트랙터와 함께 어떤 동물 친구들이 있는지 만나러 가볼까요? 와, 말도 있어요. 안녕. 아기 염소 있어요. 와, 황소. 이야, 근엄하다. 30만 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소, 말, 돼지는 물론 10여 종의 동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동물들이 낯설 아이들을 위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낙농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아이고, 많이 먹어. 와, 배고팠나 봐요. 아이고, 너 아간데 힘이 진짜 세구나. 아이고, 많이 먹어. 와. 그 많던 우유가 순식간에 다 없어졌는데요. 우유 먹여보기 체험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동물들이랑 친구도 된 것 같고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었어요. 소나 양은 앞니가 아래쪽에만 있어 물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먹이를 줄 수 있다는데요. 소의 혓바닥은 얼마나 거친지, 양의 입술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직접 먹이를 주며 동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와, 여기 젖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젖소다. 여기서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꼭 눌러주면 우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와, 나온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유가 나와요. 와, 네, 너무 그렇게 신기한데요?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짜면은 젖소가 아프진 않을까요? 젖소는 이 우유를 짜줘야 더 건강한 젖소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야 이 소도 병이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 식품인 우유와 친해지는 시간. 냉장고 없이 직접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는 체험입니다. 얼음과 소금이 섞이면 온도가 떨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다는데요.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 되어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도전! 우리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네. 어떻게 잘 만들어지세요? 아기가 그 동물 체험하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젖짜기도 되게 재밌어하고 아이스크림도 되게 재밌어해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아요. 저도 일당백 두 팔 걷어붙이고 만들어봤는데요. 눈앞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변해가는 우유를 보고 있으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와, 그냥 우유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맛 좀 봐야겠다. 오, 이대로 만들면 되겠어. 맛있어. 10분 정도 우유를 열심히 흔들다 보면 어느새 아이스크림 완성! 와, 아우 부드러워.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정성까지 더해진 아이스크림. 먹고 또 먹고 한겨울 추위에도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체험도 재밌고요. 무엇보다 목장에서 먹는 신선한 우유 아이스크림도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푸른 자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동물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쌓으러 예산으로 놀러오세요. 아름다운 황새가 비상하는 예산 황새공원과 국내 최초의 낙농체험 목장에서 즐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예산에서 함께 그려보아요. 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쫙 찢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직접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다리도 길지만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는데요. 예산에 가면 이 황새가 날아다니는 모습 직접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경 훼손으로 사라졌던 이 황새가 자연 복원을 통해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해서 참 다행인데요. 황새가 날아다니는 모습만 봐도 참 힐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낙농체험 목장부터 황새 공원까지 만나봤는데요. 예산에 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조금 춥더라도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원주시의 양잠 테마단지인 고니골에서 멋진 빛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밤이면 밤마다 내 모습 떠올리기 싫어 여러분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다니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밤이면 밤마다 여기에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저는요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밤이면 밤마다 이곳에 무조건 와요. 여기는요 이 밤만 되면은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빛축제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밤이면 밤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현장 속으로 가시죠. 하늘에 별이 있다면 땅에는 빛이 있다. 해마다 겨울이면 다채로운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는데 알록달록 불빛이 곳곳을 수놓고 인생사진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 빛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빛들의 향연들이 펼쳐질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에는요 바캉스가 있다면은요 겨울에는요 일명 찍캉스를 즐기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여행 법칙이에요. 자, 곳곳에 포토스팟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SNS 업로드용 사진을 찍으러 첫 번째 코스 출발합니다. 여기에요. 따라오세요. 바닥이 만져만져 거려요. 포토스팟을 찾아가는 박경윤 리포터. 너무 다 예뻐가지고 어디에서 찍어야 될지를 모르겠네. 자, 가만 보자. 여기 너무 예쁠 것 같고. 잠깐만. 여기로 저기 있어요. 과연 그녀가 선택한 최고의 포토존은 어디일까요? 야, 여러분 이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했잖아요. 여기 오면은요 엘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피디님. 네, 포즈 어떤 게 예쁘지? 잠깐만, 이게 포즈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데서는 막 이거 어때요? 너무 80년대 포즈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인싸 포즈, 요즘 인싸 포즈 약간 좀 다리 길게 나오는 그런 슈퍼모델 포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배경 속 사진 찍기 삼매경에 푹 빠진 박경윤 리포터. 밤이면 밤마다 아름다운 빛축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빛축제가 또 아니잖아요. 네, 올해 빛축제는 어떤 걸로 가득 채워졌나요? 올해 이제 5회째잖아요. 네. 5회째 빛축제는 이제 성수기 때 여름에 한 5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는 이제 누에를 키워요. 네. 이제 그 시기를 떠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한적한 우리 고니골을 또 좀 많이 좀 알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나 이제 우리 가족들이 오손도손 아니면 연인들끼리 와서 이렇게 산책 겸 데이트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하지. 아마 이제 지금쯤은 전국에 빛축제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버금갈 수는 없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소소하게 고니골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머, 이렇게 커플 데이트를 즐기게 해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죠? 맞습니다. 아니, 커플들끼리 지금 데이트 오셨나 봐요. 아니, 지금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지금 처음 찍었어요. 처음 찍으셨구나. 그러면은요, 그럼요. 제가 사진을 예쁘게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너무 좋아요. 만족시켜 드릴까요? 네. 고소영과 장동건으로 탄생시켜드릴 이 포토 한번 제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되셨죠? 저희 촬영팀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포즈는요,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을 어깨 동무해 주시고요. 입술을 다 알랑말랑. 안 돼! 다 하면 안 돼! 다 하면 안 돼요! 남자친구 입이 실룩거리면 안 돼요. 네, 다 알랑말랑.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자, 하나, 둘, 셋!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는데요. 이번엔 천사날개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꿀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날개 포토존 어디 가나 많이 있다, 식상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남다르게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신만의 독창적인 포즈를 선보이는 박경윤 리포터.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죠. 고정관념 버리라는 거. 이런 거. 결국 제작진에게 외면받고 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빗터널을 딱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뭐랄까 그래 맞아 그 동화 속에 이 주인공 그러니까 어떤 동화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뭔가 잠자는 속속의 공주, 백설공주, 그 엄지공주 그런 공주풍의 동화들 있잖아요. 그런 공주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즐겨볼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나의 왕자님은 어디 있을까? 왕자님 어머 저기 7난장이다. 빗터널을 지나 도착한 곳은 바로 미로공원. 뽕나무에 불빛을 달아 미로를 만들었는데요. 우와 어머머머 이거 뭐야? 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뭔가 낯이 익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낯이 익어.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반짝반짝 어둠 속을 수놓은 불빛 속을 걸어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으니까는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쁜 것을 보면은 예쁜 생각만 하게 된다고.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다짐 같은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각오 같은 거를 좀 다부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2019년 제가 정말 많이 까불었던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해에는요 덜 까불겠습니다. 안 까분다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요. 덜 까불고요. 조금 얌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속드립니다. 근데 이 몸이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피디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알록달록 아름다운 빛의 향연 속에서 자신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원주 빛축제는 말이죠. 이 저희가 촬영을 하고 내년에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또 촬영했던 축제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오셨던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축제가 맞죠? 네, 맞습니다. 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원주 시민이고 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막 빛을 즐길 만한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가까운 곳에서 그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매년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빛의 향연을 충분히 즐겼다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빛축제를 한번 쫙 둘러봤는데요. 그런데 뭐 안 먹어요? 밥 사줘요. 그래서 박경윤 리포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야, 이 겨울철 별미하면은 또 칼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나물 비빔밥.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제가 이렇게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니 해도 이 추운 날에는요 뜨끈뜨끈한 이 국물과 또 이렇게 든든한 밥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 빛축제 먹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뽕잎 칼국수 한 입. 예은 씨 맛있어요? 맛있어요? 선생님, 진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언어라는 거는요. 이 말을 해야만 언어가 아니에요. 이 바디랭귀지 몰라요? 바디랭귀지? 제가 온몸으로 이 표정으로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칼국수에 이어 나물 비빔밥과 뽕잎 돈가스까지. 오늘 제대로 먹방 찍는 박경윤 리포터. 하나만 더 먹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초점이 다 안 맞춰졌다고요? 나 먹는 거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NG컷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박경윤 리포터의 먹방은 계속됐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빛의 향연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비축제를 즐기고 난 다음에 먹는 이 음식 맛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추운데 벌벌 떤 다음에요 이 뜨끈한 국물과 이 배를 든든하게 채우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정말 이 하늘 위에 구름을 걷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네, 그런 맛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이 비축제로 놀러 오세요.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전국 한우 능력 평가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육질과 육량 그리고 유전 인자까지 살펴보는 아주 꼼꼼한 대회라고 합니다. 네, 이 대회는요, 한우 농가의 사계 진작과 또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고의 한우를 가려서 대통령상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 대통령상은 전남 고흥 한우가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한우의 조건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우 한 마리 가격이 자그마치 6천만 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한우 잘 키우기로 대한민국에서 첫 손꼽힌 농부님을 찾아 고흥에 왔습니다. 소 한 마리 6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서 그거 들어봤어? 6천만 원짜리 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분양해 가요. 네. 6천만 원짜리 소는 잘 모르셔도 경축 플래카드 다 걸어 놓으신 걸 보니 잘 찾아오긴 한 것 같죠? 소 한 마리 6천만 원이라는데. 응. 그리고 우리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6천만 원 나갔는가? 금시초문의 이해 불가! 입떡 벌어지게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 한우! 과연 그 조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소를 키운다는 소문을 듣고 찾은 고흥의 한 농가. 대체 이곳엔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 소가 대통령상 받은 소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헉소리 나는 한우를 키운 위풍당당 농부님 박태화 씨입니다. 전국 최고 규모 대회에서 두 번째 출전 만에 원탑을 찍으며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된 박태화 씨. 한우 1kg이 금값 반돈에 준하는 12만 원. 500kg 한 마리가 6천만 원을 호가하니 금소를 키운 셈이죠. 지난 2010년 한우 3마리로 시작해 10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9년하고도 반. 하지만 최고란 타이틀을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약 310만 마리 정도의 소가 있습니다. 그 소에서 1등을 가리는 대회가 전국 한우 능력 평가 대회인데 여기서 1등하기란 저같이 9년 남짓 된 한우 농가는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박태화 씨의 주 종목은 고흥 특산품인 유자. 유기농 유자 생산 농가 1호이자 유자 명인으로까지 지정된 고수 중의 고수인 그가 한우를 키우게 된 이유. 순전히 유자 때문이었습니다. 유자를 유기농으로 가꾼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유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퇴비예요. 공장형 퇴비보다는 내가 직접 퇴비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한우를 키우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좋은 유자를 키워보자는 생각이 시작한 한우로 또 한 번 최고 경지에 올랐으니 이 정도면 대한민국 농부계 마이더스 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 한우를 키운 비법은 무엇일까? 축사안의 모습을 드러낸 박태화 씨. 낫으로 웬 버튼을 누르나 싶더니 축사안 스위치들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이게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밤에는 덮어놨다가 아침에는 이렇게 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행된다는 축사 지붕 오픈식. 좋은 한우 키우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람도 좋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가축들도 좋은 환경,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기르고 싶으니까 얘들도 그런 환경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양면에 있는 커튼 다 올려놓고 또 천정도 다 이렇게 열어놔서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오픈식을 거하게 마친 주인장, 이번엔 뭔가를 씻기 시작하는데요. 새거라 해도 믿을 만큼 깨끗한 한우 전용 수조.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온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얘들이 뛰어놀다 보면은 여기가 오물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밥 줄 때마다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 최고 한우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물 관리. 매일 하루 2차례 16개나 되는 수조를 빠짐없이 청소하는 이유, 깨끗한 물이 건강한 소를 키운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물이 중요하듯이 이 소에게도 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이 오염돼 있으면은 잘 안 먹어요, 물을. 물을 많이 먹어야 사료도 많이 먹어요. 근데 살도 안 찌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좋은 물이 이렇게 고급육을 만드는 데는 필수적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대통령상 수상 이후 농가엔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늘 이렇게 이런 걸 들고 오시면 어떡해. 어서 오세요. 강진이라 했죠? 예, 제가 강진에서 지금 온 겁니다. 아침에 이제 소밥 주고 그렇고 하고 이제. 아 그래요. 우리 석현 사람들은 아침밥 먹기 전에 소밥부터 줘야 되니까. 잘 왔어요.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에서까지 전국의 한우 농부들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박태화표 한우 사육의 조건은? 80만 원, 100만 원 할 때 450을 주고 샀어요. 시세의 5배 가격을 준 거죠. 그래도 이번에 야 새끼가 이번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 관리가 농장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농가 최고의 비결, 우량 한우에 주목하라. 저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깨를 쥐고도 나란히 하려면은 나는 계량이 많이 돼 있는 소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입문을 해야 되겠다. 선진화된 가축 시스템을 갖춘 일본에서도 첫손 꼽는다는 우량 한우.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 박태화 씨는 매년 일본을 방문해 왔습니다. 오래전 돼지 사육 실패로 얻은 결과도 웃돈 들여 고흥 최고 우량 송아지를 들인 이유도 한우 관리의 핵심이 종자와 계량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난 10여 년 스스로 부딪혀 얻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 박태화 씨. 초임 육성용인데 이걸로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밖에서 밀리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값싼 사료만 선호하잖아요, 실은. 근데 불과 1,000원 비싼데, 1,000원 비싼데 이걸로 바꿀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화 씨의 농장에서 이분들은 뭘 느꼈을까요? 저 정도는 해야 대통령 받죠. 아무렇게나 안 남아요. 아무렇게나 안 남아요, 아무렇게나. 소는 살아있는 생축이기 때문에 이제 농가 사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환경적인 영향도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박태화 씨네 농장. 큰 상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한우들과 함께하는 그의 일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대신 박태화 씨에겐 최근 새로운 꿈 하나가 생겼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유자 농장과 한우 농장을 키워오면서 우리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좀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공으로 기농해서 한우를 좀 기르고 싶다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우량 암송아지를 1년에 한 마리씩 나눠줘서 그분들이 자립하는데 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그 주민들과 잘 화합해서 이렇게 행복한 공을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일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키우는 고흥의 농가. 그곳에서 찾은 좋은 한우의 조건은 한우를 제 자식처럼 대하는 농부의 진심과 뚝심,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 싶다는 고흥 농부 박태화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키우는 비법은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환기부터 물 관리까지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네, 또 박태환 님이 유기농 유자의 명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꼼꼼하고 세심한 분이라서 10년 만에 한우 농사도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이 고흥에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량 암송아지를 무료 분양하고 또 노하우까지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흥이 더 행복하고 활기차지는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준비한 소식은요.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구이 요리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누가 그이 못 보셨나요? 그이 본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이 난데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뽀글이 기정 리포터. 아니 도대체 그이가 누구길래 이렇게도 애타게 찾고 있단 말이죠? 도둑이야 입맛 도둑이야. 그이 아니야 그이 말고 구이 입맛 살려주는 구이 맛집 찾아가 보시죠. 어디 있어요 구이. 입맛 도둑 그이의 정체는 바로 구이였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 많고 많다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바로 불맛 아니겠어요? 지글지글 구워내 한 입 쓱 하면 입맛 도둑이 따로 없다죠? 추위에 떨던 입맛까지 사르르 녹여주는 구이 삼총사의 뜨거운 각축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 보실까요? 밥도둑으로 소문난 첫 번째 구이의 정체는? 구이. 아, 맛있는 구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네. 이곳에 오면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구이를 맛볼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구이인가요? 어떤 구이? 네, 아주 맛있는 생선구이입니다. 오, 생선구이!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구이 열전의 주인공 생선구이. 황금빛 때깔 자랑하는 맛있는 생선구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신선한 재료, 신선한 생선이 필수. 아,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아주 그냥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는데. 아니, 사장님. 네. 근데 바쁘세요. 아니, 미리 구워놓으시면 편하실 텐데. 네. 왜 이렇게 바로바로 구우세요? 바로바로 구워가고 따끈할 때 드셔야지 맛있지. 구워서 식히면 맛이 없어집니다. 생선은.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이 오시면 바로바로 구워서 손님 상에 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생선구이 맛을 위해서 네. 바로바로 네. 탑니다. 뒤집어 있어. 노릇노릇 구워낸 생선구이, 뽀얀 생선 살만 잘 발라 따끈한 밥에 얹어주면 집 나간 입맛도 다시 돌아오는 밥도둑 대령이요. 고소한 밥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짭조름한 맛의 하모니. 생선구이가 그렇게 좋아요? 맛있게 맛있나요? 네. 여기 이 집 생선이 쫀득쫀득하고 간도 잘 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점수를 매기게 되면 100점 만점에? 110점. 100점 만점에 110점. 고등어, 갈치, 가자미 등 그때그때 맛있는 생선만 모아 취향껏 즐겨보는 생선 모듬구이. 어머나 세상에, 무슨 구이를 이렇게 맛나게 드시나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생선구이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해요. 오,
그래요? 이게 신선하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살이 안 질 것 같아. 그렇죠. 냄새만 맡아도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해. 아우,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생선구이가 산 위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요. 정말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맛 좀 보겠습니다. 오동통하게 물오른 생선구이, 때론 부드럽게 때론 촉촉하게 군침 절로 도는 마성의 매력. 이야, 진짜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요. 진짜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손이 많이 가서 집에서 드시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서는요 정말 다양한, 한 종류도 아니고 다양한 생선을 한 장에서, 한 상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튈까 냄새 별까 먹고 싶어도 망설여졌던 생선구이, 이제는 종류별로 골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겉바속촉의 매력 생선구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생선구이 많이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네. 이의 질세라 등판하는 두 번째 주인공. 여러분, 인생은 다 고기에서 고기. 맛있는 냄새가 저를 유혹합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뭔가를 또 굽고 계셨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는 어떤 구이집인가요? 저희 집은 돼지 생고기, 양념고기를 참숯에 맛있게 구워드리는 국내산 돼지고기 전문점입니다. 오, 이번엔 돼지고기 구이. 네, 맛있는 냄새가 벌써 코를 찌르죠. 인생은 고기서 고기.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불맛 고기가 두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소울푸드 삼겹살부터 항정살, 가브리살, 돼지 갈비까지 신선한 선홍빛 돼지고기에 먹기 좋게 칼집 송송 넣어 준비해 주시고요. 이 집만의 맛의 비법, 참숯 화로에 척 얹어주면 맛있는 돼지고기, 안심 등심 삼겹살, 갈비 다양한 부위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요, 이 돼지갈비는 개비처럼, 그리고 여기 삼겹살은 배짱이처럼. 이건 뭐예요? 요거는 손님들이 질 좋은 고기를 맛있게 드시라고 팁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오, 맛있는 고기 제대로 드시라고요. 네. 자꾸만 한 입, 두 입 멈출 줄 모르는 젓가락 행렬. 신선한 재료와 불맛이 만났으니 어찌 맛이 없으랴. 힘들 때 우는 건 3류, 힘들 때 웃는 건 1류, 그리고 맛있는 건 6류. 오, 빛깔 보십시오. 빛깔이 선홍빛. 신선함이 살아있네. 와.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육질 좋은 돼지고기를 무려 숯불에 구워냈으니 육즙은 팡팡, 풍미는 가득. 불향에 한 번 반하고 지글지글 소리에 두 번. 구수한 맛에 헤어나올 수 없이 빠져든다, 빠져들어. 못 찾겠습니다. 다 익었죠? 네, 다 익었어요. 얼른 맛 한번 보세요. 맛 좀 볼까요? 네. 오, 야들야들 돼지고기. 쌈 위에 고기 얹고, 마늘 얹고, 된장에 고추 좀 얹고,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이게 맛있죠? 정말 맛있죠? 우리 집 고기는 이 질 좋은 육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참숯에 굽기 때문에 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아주 감칠맛이 난답니다. 이게 딱 그 맛입니다. 설명 다 하셨네. 입안에 블랙홀이라도 달린 듯 그야말로 폭풍 흡입. 명불허전 삼겹살, 화로에 구워 인생고기 등극. 역시 불맛하면 숯불구이. 불맛하면 숯불구이. 숯불 화로구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이 열전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운 팍팍 솟아나는 마지막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구이. 오, 여기입니다, 여기. 우와, 잠깐만. 이거 수족관 아닌데, 수족관 아니면 생선? 생선구이는 먹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집 생선은 그냥 생선이 아니고 힘이 넘치는 민물 장어. 오, 세 번째 구이는 힘이 넘치는 민물 장어.
원기 보충의 끝판왕 민물 장어구이. 장어만 힘하면 장어 아니겠어요? 건강하고 튼실한 장어 준비 완료. 기운도 좋다. 아이고 장어가 아주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팔뚝만해요. 네. 오 이거 어디 장어예요? 저희 집 장어는 1kg에 2미 정도 되는 아주 쫄깃한 장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장어보다 더 쫄깃하고 맛있고 네. 힘도 넘치고 힘이 넘치는 국내산 민물 장어입니다. 달라요. 일단 맛있는 건 재료부터 달라요. 그럼 힘 좋게 생겼네. 오동통하니 팔뚝만한 실한 녀석들로 골라 쫄깃하고 맛있게 초벌 구이 중. 부드럽지만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민물장어의 매력. 힘도 힘이지만 부드럽게 녹는 맛 또한 일품.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장어 사 먹지. 이거 뭐 쉬지 않고 드시네요. 네네. 맛있네요. 네.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 장어 좋아하십니까? 네.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몸이 좀 갈 때가 많은데 장어 한번 먹고 나면 며칠간은 든든합니다. 먹고 나면 네. 든든하고 막 힘도 막 불끈 솟고 기분 탓인지 좋습니다. 장어는 힘하면 장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집은 단골이세요? 네 단골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이유 이 집만의 어떤 마케팅 비결? 집이 좀 식감이 좋은 게 아무래도 좀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 되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입안에 눈처럼 사르르 내려앉은 뽀얀 속살. 알싸한 생강으로 활용 점정 찍어주면 마파람의 개놈 간투득 장어구이 순간 삭제. 게다가 장어는 성인병 예방, 피부 미용 등 몸에도 좋은 거 아시죠? 몸에 좋은 장어가 맛도 좋다. 힘의 끝판왕 구이의 끝판왕 장어구이 드시러 많이 오세요. 이리 굽고 저리 굽고 어떻게 구워도 맛있는 구이의 맛. 뭐니 해도 음식은 구워야 제맛인 거 아시죠? 지글지글 소리에 침샘 자극하는 냄새, 깔끔한 맛으로 출구 봉쇄, 찬바람에 얼어붙은 입맛까지 사르르 녹이는 무한 매력구이 열전.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보세요. 생선 모듬구이, 돼지고기 화로구이, 거기에 장어구이까지. 모름지기 음식은 구워야 제맛이죠. 구이가 기가 막히네. 무한매력 구이 열전 잘 만나봤습니다. 겉바 속촉이라고 했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굽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직접 구울 자신이 없을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포항에도 생선구이 맛있는 집이 많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생선구이를 먹어야겠습니다. 네, 메뉴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는 소식들 모아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